국장도 이제 한마디를 했지.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한마디 하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냐, 뭐 네가 날 잘 몰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심지어 어느 정도 분위기였는가 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봉고차를 탔는데 교육장이 야 이거 괜찮겠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경호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 당시 분위기가 되게 좀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렇죠.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경호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실제로?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뭐라고 내가 이제 내 기억인데요. 이럴 때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일 수 있으면 이럴 때는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바로 각자 흩어져 집으로 왔어요. 각자 흩어져 집에 돌아와 있었고, 이제 그 첫 만남이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실망스러웠죠. 물론 우리가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매끄럽게 이렇게 되진 못했지만 근데 한마디도 못 꺼내신 그렇죠. 뭐 제대로 말을 못한 거죠.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뭐 절기 뭐 얘기하려다 보니까 막 본인만 막 일어나서 막 얘기를 했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버한 거지요. 우리 얘기도 안 들어보고 다른 사이드에서 들어온 어떤 것 때문에 쿠데타 이 생각만 하고는 우리가 무슨 뭐 쿠데타를 진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주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격으로 그리고 과잉 반응을 했죠. 사실 오버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어떤 좋은 어떤 징조였죠.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 만약에 거기서도 조곤조곤 타일렀다면 그렇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계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됐겠죠. 잘. 그랬으면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랬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아직까지 계셨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진짜 이만희 씨의 정체를 내가 볼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1차 이제 그게 만남이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저쪽에서 막, 모배가 막 메일 보내고, 만나자, 막 이런 얘기가. 난 좀 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되고. 13일부터에. 그렇죠, 이제 13일부터.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자고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또 갑니다. 전화가 왔어요. 용산으로 가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빛교회에 이만희 씨가 온다는 거예요. 세빛교회에 이만희 씨가 오니까. 대신은 전달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총회장이 세빛교회에 오니까 나도 오라는 거예요. 세빛교회로. 그래서 나는 공개 토론을 원한다. 공개적으로 서로 우리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또 속고 간 거죠.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럼 나는 그렇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전날 우리가 밤을 샜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또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아주 극도로 피곤해서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는 쿠데타가 돼서 아주 역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역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그래서 또 옆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또 고집을 부리고 가요. 나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난 할 말을 하겠다.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다. 정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갔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이놈들이. 그때 이제 성도를 다 모아놓고 이제.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맨 앞에 이제 앉으라고 그러는데 맨 앞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일어나, 신현우, 김교육장 일어나라고, 김강사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한 거예요. 그런 말 했냐? 했다. 그렇냐? 그렇다. 이러니, 질문도 특별한 것도 아니라 한 2번 정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자기에게만 하고는 딱 반에서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벌써 일어났죠. 질문은 그럼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영생이 뭐냐?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냐. 그냥 성경 얘기였어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아주 노멀한.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고는 뭐 이정석 교육장이 이제 그 말한 걸 녹취한 거를 이명현 교육장 통해서 다 읽어주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거기는 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이만희 총회장이 100억을 횡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정석이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전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현금이 우리가 몇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그게 이제 와전이 되다 보니까 뭐 총회장이 100억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이만희 씨가 들었는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참고 있었죠. 왜 그러나 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언젠가 주겠지.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이 자리에. 그래 이제 와 있는데 자기 얘기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뻘떡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했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더니 저한테도 마이크를 달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려 했더니 청년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제지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끌려 나왔죠. 어디 쪽? 본부에서 청년들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 편을 드는 성도들도 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제 편에서 왜 말할 기회를 안 주느냐? 막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은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 관망하고 있지만 막 제 편에서 막 나서서 막 몸싸움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총회장이 나가니까 막 쫓아갔죠. 소리를 지르면서 총회장을 따라가면서 막 내가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총회장님이.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럴 때 위원장이 내 기억으로는 지금 하도 막 그때 막 울고 그래가지고 얘가 정신이 없는데 제 그 목양실에 위원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제 와면서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참으시라고 진정하시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만희 씨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방에 몇 대 딱 해놓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교육용으로 써먹더라고요, 얘들이요. 봐라,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뭐 그때 얘도 시인했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전혀 왜곡시켜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그때 불길하더라고 앉아있는데도 애들이 그런 작업을 할 건데 그때 경론이가 다 주도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속았지요. 결국 일차적으로. 그때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그것도 벌써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속았지요. 그게 이제 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이제 또 한 번 속았던 거 아니에요. 속고 나서 내가 집에 또 직구하고 있는데 메일 오고 막 전화가 와서 만나자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주에 수요일날 이정숙 교육장한테 비상집화장이 전화해가지고 그때 수요일날 비상소집을 한 거예요. 전국 집화장들. 또 전국 집화장들 소집을 한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회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있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비상소집을 한 거예요. 집화장들. 그래 그 모여서 이제 전화를 한 거야. 올라온 김에 만나자. 그래 그때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이정석 교육장 그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 오피스텔에. 저 광화문에. 그래서 우리 거기다 모여 있었으니까 그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와라. 광화문으로. 집회장들 다 와라. 너희들이 와라. 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와서는 과천으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은 우리가 못 가겠다. 왜? 칼군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데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과천 자체를.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온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씨가 가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 그걸 나중에는 또 이놈들이 만나자고 그랬더니 피했다 이런다고요. 우리는 분명 오라고 그랬거든요. 온다고 그랬었고 처음엔. 그래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안 왔다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막 만났어요. 집화장들을. 그때 참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만희 씨가 못 만나게 했을 것 같아. 영향을 받을까 봐. 만나서는 뭐 성경 얘기했을 텐데 뭐 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무산되고는 또 전화가 계속 와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을 때도 과천으로 오라는 거예요. 총회장이. 오리집에 과천 경마장 거기 오리집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과천은 가고 싶지 않다. 한테 그랬어요. 가고 싶지 않다.
총회장님이 올라와라, 귀찮으시지만. 그래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좀 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안전한 곳으로 지하철 타고 오시면 그때 4호선이었으니까 용산에 오면 거기 현대백화점인가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그럼 나는 됐다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만나자. 네. 않을 거다.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사실은 그날 처음 만났을 때 그 칼부림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아유, 어떻게 칼부림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마 있는데도 흥분해서 순식간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 그게 본 모습이었던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잡힌 게 11월 17일 날 금요일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두 주 사이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금요일 날 용산 현대백화점 네. 커피숍, 조그만 하더라고, 커피숍도.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때 그래서 미리, 지금 얘기지만 미리 가서 녹음기도 설치해놓고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하고 이정석 교육장하고 이제 대표로 갔죠. 그랬더니 그날, 5시부터 8시까지 만나요. 3시간 동안을. 그냥 오랫동안 만나죠.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던 것들이 다 녹음 녹취가 다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후배랑 나왔더라고요. 단둘이. 총회장이. 단둘이. 그리고 나하고 이정석 교육장하고 이제 앉아있고. 그런데 벌써 나올 때 표정부터가 며칠 전에 봤던 칼부림 운운할 때 그때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포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순한 양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이거 녹취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 녹취를 이제 막 잡아서 두드리니까 그게 친 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오자도 많고 요약해서 써온 거예요. 그래도 언제 잘 치니까 거의 대부분 빠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내줘서 이제 나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메일로 그걸 보내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3시간 동안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 상황이 된 상황에서 내가 주저할 이유도 없고, 일은 다 오히려 다 터진 거고,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다 이제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했죠. 그걸 완전히 다 들어주든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나는 20년 동안 내가 총회장님을 모셔왔지만 그날처럼 순한 양 같은 다정다감하고 정말 인자한 모습은 난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5일 사이에 아주 태도가 포악한 모습과 태도가 아주 극변한 그게 모습을 그래 그날 나도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다 얘기했어요. 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처음 초창기부터 교리가 바뀐 문제, 실상이 바뀐 문제, 책이 내용이 다 바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교리가 왜 정립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막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만희 씨 와이프 사모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죠. 술 마시는 문제며 사모들 다 모아놓고 강사 사모 교육한다고 다 모아놓고 술 먹이고 이런 것들 막 다 얘기를 하고 공동 얘기도 적나라하게 다 하고 그리고 얘기도 다 하고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본물이 빠지신 거예요. 사실대로.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거기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만히 듣고 있었고 가만히 듣고서 아주 잘 얘기를 들어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화도 안 내고 그리고 재정 문제도 다 얘기했죠. 그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 재정 문제도 100억을 횡령했다는 게 아니고 총 회장이 돈 해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50명만 돼도 다 일반 교회 재정을 다 보는데 전문가들이 재정을 누가 있어서 다 재정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금만 해도 수백억이 되고 부동산이 지금 수백억인데 이 모든 부동산 계약서를 사택에 농장에 갖다 두고 며느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돈을 다
농장에 갖다 놓고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